안녕하십니까. 자연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 동영상. 탄소 제거에 필요한 최소 1 계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동영상에서는 이제 자연의 권리는 존재한다 라는 걸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다 라고 제안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거래. 탄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학문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왜 결정돼야 되죠? 학문적 근거는 뭐죠? 경제학, 자유경제, 기후변화 완화라는 인류의 의무를 자유시장에 맡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권리를 자유시장에 맡긴다. 그건 말이 되죠. 근데 기후변화 완화는 인류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 의무를 자유시장 거래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류의 의무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류의 의무, 법칙성, 객관성, 합리성, 범용성, 공평성으로 의무를 책정을 해야죠. 어떻게 이거를 흥정을 합니까? 흥정.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 녹색 식물, 광합성, 연력학, 인터넷 위키백과에 검색을 하시면 녹색 식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광합성 녹색 식물이죠. 은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물질 대사는 연력학적 개념, 연력학. 제가 설명했죠.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자, 녹색 식물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연력학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요거 자연은 연력학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위키백과입니다. 이거 사실이죠. 연력학적 개념인 엔탈피 연력학 제1법칙,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파트 1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엔트로피가 뭡니까? 엔트로피, 네, 무질서한 정도. 그럼 기후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지구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다. 네,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이죠.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자유에너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에너지는 아마 엑서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엑서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강합성의 생체 에너지학은 빛에너지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여기 있잖아.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을 한다고요. 엔트로피 변화로. 엔트로피. 여기 있잖아. 엔트로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연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엔트로피 가지고 계산하라고. 엔트로피 가지고 예, 설명한다가 계산한다죠. 왜냐하면 이건 연력공학이니까. 공학에서 설명하는 것은 계산이죠. 계산. 자, 그래서 탄소 제거에 필요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자, 그 일은 연력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CO2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범용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범용 수식에 이산화탄소를 대입을 합니다. 대기 중에 0.05%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수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연력학 책에 이렇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기 중에 탄소 1kg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할 최소 1은 414kg 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최소 1이에요. 1. 자, 파트 1 동영상에서도 제가 열심히 강조를 했습니다. 일을 한다고. 자연은 일을 한다고요. 노동이 뭡니까? 노동이 열을 내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겁니까? 노동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열과 일이 있어요. 그 열과 일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열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개념이니까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일이고요. 그런데 최소 일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생존을 위한 생명체의 최소 가치가 뭡니까? 최소 가치? 자, 가치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열과 일이 있어요. 열이 아니에요. 가치는 일입니다. 일을 해야죠. 열을 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사람이 열을 내면은 힘들어지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라는 말은 일이에요. 일. 그래서 최소 일,
그래서 노예 생존의 최소 가치는 얼마냐고. 그게 자연 생명체의 적정 가치라고. 최소.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거만큼은 자연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보존해주자는 겁니다. 최소. 자,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네, 녹색 식물이 지금도 계속 광합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 노동비를 줘야죠. 얼마? 최소 요 정도는 줘야 된다. 근데 이건 에너지고요. 자, 이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이 연력학을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단가 열공학적 계산, 이제 경제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지금 자연이잖아요. 자연. 지구잖아요. 지구와 인간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지구는 에너지는 이미 계산했습니다. 414kJ. 자, 인간은 돈이거든요. 돈. 근데 에너지와 돈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연결하는 매개체가 발전소라는 겁니다. 자, 발전소를 생각해 보시죠. 천연 자원이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천연 자원은 자연이죠. 전기는 뭡니까? 인간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투입, 생산.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발전소라는 겁니다. 발전소. 자, 그럼 그 발전소에는 전기 단가가 있죠. 한국 산업용 전기 단가가 약 80원 per kWh. 요거 에너지예요. 요게 에너지, 요게 돈, 요게 연력학이고 요게 경제학이에요. 산업용 전기 단가가 약 8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연결 바로 됐잖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단가가 얼마냐? 414 연력학에서 2일 최소 2일 곱하기 80원 이거 예, 최소 9,200원이라는 겁니다. 탄소 1톤을 포집하기 위해선 최소 9,200원의 전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흥정입니까? 지금 제가 계산했잖아요. 자, 계산을 한 게 절대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흥정해서 계산한 겁니까? 절대잖아요, 절대. 절대제를 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허가제, 한 탄소 배출 80% 정도까지는 무료, 공짜, 나머지 20%에 이렇게 탄소 배출을 그 비용을 페널티를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 이거는 1톤 방출하면 무조건 9,200원 내라. 근데 허가제 70% 80%는 공짜. 그럼 0.3 0.1을 여기 나누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최소 여기 나누기 0.3, 0.2 최소 3.1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거 허가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절대제하고 허가제가 있다. 자, 근데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거래 가격. 우리나라가 8,640원으로 출발했답니다. 8,640원. 거래가. 8,640원. 이거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한 거랑. 그럼, 뭐 차이가 크네.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흥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흥정한 것과 제가 계산한 게 스타트가 아주 유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계산한 게 1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틀렸죠. 제 계산이. 10원 틀렸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럼 100만 원도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8,640원이나 9,200원이나 거의 현실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 4만 원. 여기 3만 원. 3만 원에서 4만 원. 그게 언제? 작년이 3만 원에서 4만 원 했대요. 아니,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 했답니다. 허가제로. 와, 이건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연력학으로 계산한 겁니다. 연력학으로 계산을 한 것과 시장 거래 가격이 너무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제가 맞다는 거죠, 이게 절대제가.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2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여기 만 원으로 떨어졌네요. 만 원으로. 그러다가 2만 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아니, 인류의 의무자, 시장 거래다. 뭐 거래면 이럴 수 있죠. 네, 뭐 누군가가 여기는 뭐 매점 매석을 했다든지, 누군가가 대량으로 방출을 했다든지, 대량으로 뭐 탄소 배출권을 뿌렸다든지. 근데 이거 의무 아닙니까? 의무? 인류의 의무가 어떻게 8,000원이 됐다가 4만 원이 됐다가 2만 원이 됐다가 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2만 원으로 오릅니까? 이게 탄소 배출을 감추고 기후변화 완화를 하자는 인류의 의무 맞습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참. 자, 탄소 배출권 전기 및 탄소 국제 시세 단가. 유럽 폭락세를 나타내 3유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은 이게 초창기에는 0.3유로였대요. 그러다가 0.3유로. 그래서 2021년 지금 현재는 50유로로 또 엄청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50유로가 6.8만 원이에요. 앞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단가는 80원이죠. 네, 유럽은 한 13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전기세 비싸다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자, 유럽이니까 130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계산. 우리나라는 3만원에서 4만원. 유럽은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6만원. 자, 지금 7만원. 7만원. 5.7에서 8.6. 이거 평균이 지금 6.8 아닙니까? 지금 평균이.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신기합니까? 아주 신기한 숫자죠. 이거는 흥정, 거래, 요거는 계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숫자가. 와,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인류가 발전을 합니다. 지구 자원 소비를 하면은 인류가 발전을 하죠. 그와 동시에 자연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 정도, 최소 여기까지는 보존을 해 주자는 거죠, 이게. 인간이 80% 가지라고. 자연이 20%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자연의 권리는 0이다. 네, 자연의 권리는 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권리는 0이다. 여기죠, 여기. 자연을 최대한으로 파괴하자. 그럼 회복 불가지 않습니까? 회복 불가. 자, 인간이 80% 갖는다. 자연이 20%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소 20%는 자연이 가져야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 오면은 회복 불가죠, 이거는. 인간이 욕심을 그만 부려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거래제가 아니라고. 거래제 폐지하고 절대제로 가야 된다. 절대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톤당 무조건 9,200원 내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가. 자, 이거 절대제입니다. 절대제. 이거는 뭐 단계 절대제죠. 탄소를 뿜어내면 돈을 내라고. 여기 단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거래제가 아니다. 절대제로 가야 된다. 탄소 배출권 선진국의 과거 200년 동안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0.3유로에서 3유로에서 50유로 왔다가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인류의 흥정의 거래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죠, 이게. 네, 누가 매점에서 한다든지 뭐 등등. 근데 이게 인류의 의무라면, 인류의 의무가 0.3에서 50유로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 게 그게 인류의 의무입니까? 2020년 탄소 배출 비용 31.5톤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뿜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9,200원 9,200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90조입니다. 290조로 계산됩니다. 자, 연간 탄소 배출권 시장 2018년 196조, 2020년 312조, 290조. 아니,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또? 참 신기합니다. 네, 유럽을 계산하면, 유럽은 아까 제가 좀 비싸다고 했죠. 여기 80원이 아니라 유럽은 한 13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533조예요, 이게. 533조. 그러니까 연간 탄소 배출권 시장 어디까지 증가할 거냐? 533조까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연간.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533조. 600조? 네, 600조까지 부쩍부쩍 성장하겠네요. 야, 그럼 600조까지 성장한다? 네, 누가 또 탄소 배출권 파생 상품,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노릴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막을 거냐는 거죠. 일반인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죠.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누가 막을 겁니까? 자연 생태 중심적 환경 운동가 분들께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200년간 탄소 배출 비용 아마 대략적으로 한 1.5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1.5경이고 유럽 기준으로 2.7경이에요. 2.7경. 뭐 평균적으로 한 2경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절대제가 뭡니까? 절대제는 절대적으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200년 동안 탄소 배출한 거 다 지금 선진국 다 내라고.
자, 그럼 선진국 다 내라. 얼마 내라는 거냐? 네, 이경원 내라는 거죠, 이경원. 이게 흥정으로 제가 이경원 계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산이죠, 계산. 계산으로 이경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럼 그 계산은, 신기하게 너무 잘 맞아요. 이거 현재랑. 맞죠? 네, 현재랑 너무너무 잘 맞다. 이경원 답이라는 겁니다. 이경원 내라고. 자, 절대적으로 200년 동안 탄소 배출한 거 선진국 이경원 내라. 네, 그러면 나도 절대적으로 내겠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안 내잖아요. 절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안 내니까. 상대제. 선진국이 이경원 안 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뿜어낸 것만큼 나도 탄소를 뿜어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거래제. 과거는 묻지 말자. 네,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 및 미래만을 규제하자. 어떻습니까? 네, 흥정. 이 거래제죠. 자, 이렇게 흥정을.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흥정합시다. 전부 다 자연 환경 운동가들 빼고는 다 그 흥정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 지금 유럽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은 이제 탄소가 국경을 넘어가면 그 국경에서 해당하는 그 탄소를 그만큼 다 내라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유럽은 비싸잖아요. 유럽에 있던 공장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싸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이. 거기서 탄소 부쩍 뿜어내고 그 상품을 유럽으로 다시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시장 논리에 맡기자면서요. 여기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한 게 시장 거래 아닙니까, 이거? 그럼 시장에 맡겨야죠. 왜 국경세를 책정을 합니까? 시장에 맡겨야지.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든 말든 그건 기업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절대제니까. 절대제는 동남아시아에서 탄소를 뿜어내든 유럽, 영국에서 탄소를 뿜어내든 절대적으로 같잖아요. 이거 지금 절대제, 탄소 국경세가 바로 절대제라는 겁니다. 절대제, 그럼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왜 이렇게 출렁출렁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제이고요. 네, 절대제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장에서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을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고요. 방금 동영상에서 계산을 했다. 그럼 자연의 권리가 얼마라는 거냐? 계산했다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경제학. 환경경제학이라는 거는 환경학과 경제학을 혼합한 학문을 환경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이 안 들어가는 거죠. 즉 법칙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법칙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것도 또 흥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환경경제학. 자, 그럼 누가 이깁니까? 환경학이 이기겠습니까? 경제학이 이기겠습니까? 경제학이 이기죠, 당연히. 그러면 시장경제에 맡겨라. 그거 아닙니까? 여기 열공학이 끼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공학하고 환경학하고 경제학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경제학이 당연히 이기죠, 경제학이. 그런데 열공학에서는 할 말은 있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있다. 할 말은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법칙인데? 자연법칙인데. 근데 여기 연력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 추정 방법론. 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 세미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따다 썼습니다. 갯벌의 가치는 얼마냐? 계산을 해봐라. 갯벌의 가치. 예를 들어서 경제적 접근법과 생물리학적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 접근법은 쭉 보시면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생물리학적 접근법. 여기 생물학적 접근법도 생물이 뭐냐고요? 생명이 뭐죠, 생명이? 참 이해가 안 되죠. 물리학적 접근법. 이거 맞잖아요, 물리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법칙이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에머지 방법론과 엑서지 방법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엑서지 방법론이 정답입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한 거를 엑서지라고 불러요. 그럼 에머지는 뭐냐? 지금 현재 그 생태, 환경 있잖아요. 환경학에서 갯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환경학에서 에머지 방법론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에머지가 뭡니까? 네, 연력학을 기반으로 그 생태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만들어냈다. 연력학을 기반으로 만들어냈다. 타당할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분이 제가 이제 쭉 한번 에머지 방법론을 좀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연력학 전공자로서 에머지 방법을 봤을 때는 많이 이상하다 느낌이 확 옵니다. 연력학을 다시 에머지 방법론도 연력학 제2법칙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연력학이에요. 그런데 연력학에서는 에머지라고 안 쓴다는 겁니다. 엑서지라고 쓴다는 거예요, 단어를. 그러면 엑서지로 계산을 해야죠, 엑서지로. 자, 다시 에머지하고 엑서지하고 결국 같은 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머지는 생태학자가 그 연력학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고요. 엑서지는 연력학 그 자체고요. 환경경제학, 의사결정과 환경가치, 결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다. 제가 설명했죠. 자연과학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 자연과학이 최소 1. 자,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는 인간이 봤을 때 최소한의 권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이 위에 있는 거 맞는데 자연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0은 아니라는 겁니다. 0은. 그리고 1, 노동이 바로 엑서지. 자, 엑서지, 1이다, 1. 노동이다. 그럼 엔트로피는 뭡니까? 엔탈피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엔탈피는 뭡니까? 연력학에서. 네, 이건 열이에요, 열. 엔탈피는 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엑서지는 2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환경열 경제학, 연력학에 들어가야 된다. 환경학, 연력학, 경제학이 이렇게 혼합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자가 전 세계 최초로 창안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목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 생태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 정확히 맞는 얘기죠. 공동체를 구현해야 된다. 공존이다. 지침, 인류는 자연을 통합학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네, 환경학, 열공학, 경제학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융합돼야 된다. 계산, 환경이라는 만물을 연력학 법칙으로 계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겠다. 목적, 우리 주위의 모든 변화에 대해 열공학적 지식에 기반으로 둔 정확한 해석으로부터 법칙으로 정확히 계산하자. 연력학 제2법칙,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계산한다. 증명하고 계산한다. 과거 국부론. 자, 과거 국부론 어떻게 됩니까? 국부론. 국가의 부를 어떻게 부쩍부쩍 키울 수 있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0으로 만들어 인간이 모두 갖는다. 자, 미래 국부론도 똑같습니까? 아니죠. 미래 국부론은 자연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손실, 방출,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엄마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열심히 아들을 서포트를 하죠. 아들이 놀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고등학생이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면 엄마가 서포트 해야 됩니까?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손실, 방출, 낭비를 적극적으로 줄이면 자연도 얼마든지 인간을 서포트 해줘요. 근데 인간이 손실, 방출, 낭비를 부쩍부쩍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 방출, 낭비를 부쩍부쩍 하면은 자연은 엄마가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그 회초리가 뭡니까? 기후변화라는 회초리를 지구가 기후변화라는 회초리를 인간에게 응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라도 인류는 잘못을 깨우쳐서 뉘우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사실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죠. 20% 되돌려 주라고. 자, 그러면 이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과거 국부론이 뭡니까? 이거. 여기다 0을 딱 곱해요. 곱하면은 전부 다 인간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자, 요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100% 정답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국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방출이잖아요. 손실, 방출, 낭비를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그러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 0이면 자연의 권리는 얼마입니까? 0 곱하기 1원이잖아요. 0 곱하기 1원. 예, 맞죠? 그럼 0원, 자연의 권리는 0원이 되는 거예요. 손실, 방출, 낭비를 0으로 만들면 자연한테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전부 다 인류 발전. 그럼 요게 0이잖아요. 0이죠? 그럼 전부 다 100이 되는 거죠. 이게 100. 100은 전부 다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 국부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 국부론은 손실, 방출, 낭비를 부쩍부쩍 늘려도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자, 과거 국부론과 미래 국부론은 다르다. 환경열경제학의 연구 범위 만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자연의 권리는 요 파트죠. 요 정도. 환경열경제학은 만물이다. 자연 상태의 가치는 이제 객관적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죠. 주관적 가치 평가는 안 합니다. 객관적 가치 평가를 한다. 그래서 환경열경제학 통합학문 5대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제0법칙, 존재의 법칙, 제1법칙, 보존의 법칙, 제2법칙, 변화의 법칙, 제3법칙, 지침의 법칙, 제4법칙, 융합의 법칙. 그래서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자, 제0법칙, 존재의 법칙. 탄소 배출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소 감축이죠.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 탄소 배출권 존재해야죠. 그런데 탄소를 감축시키면서 돈도 벌자가 존재의 법, 탄소 배출권의 존재의 이유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을 벌자가 어떻게 탄소 배출권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열 경제학 엑서지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엑서지 쉽게 설명하자면 최소 1 자, 암기를 하십시오. 엑서지가 뭡니까? 최소 1. 그럼 최소 1 가지고 뭐 합니까? 네. 최소한의 일은 한다는 거죠, 자연이. 자연이 최소 2를 하고 있고, 그 최소 1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이 노동비를 주자, 자연에. 그겁니다. 자, 엑서지란 물리적 엑서지, 화학적 엑서지, 속도 엑서지, 위치 엑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은 요거예요. 화학적 엑서지 중에 분자 조성비가 탄소 배출권이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환경열경제학은 모든 자연을 다 해석할 수가 있고, 탄소 배출권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가 있고, 탄소 배출권은 그 중에 하나, 여기 방출 중에서도 하나, 탄소 방출이 되는 거죠. 자, 연력학이 뭡니까? 연력학은 열과 일 그리고 에너지를 해석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열, 일. 뭐가 중요하면 노동비. 자, 노동비는 어디에 주는 거죠? 일에다가 노동비를 주는 겁니다. 열 내는 사람에게 노동비 안 주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석해야 돼요. 그 최소 일이 엑서지. 자, 에너지는 뭡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에너지란.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변화. 만물이 변화하죠. 만물이 변화한다. 예, 만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를 해석하는 게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연력학은 만물을 해석할 수가 있다. 네, 역시 인간의 심리는 해석 못합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물에 적용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에너지는 효과가 있는 에너지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자, 엑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1. 네. 엑서지와 아너지, 무효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 네, 무효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유효,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에너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노동비. 노동비를 주자. 에너지에 노동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일에 노동비를 줘야죠. 엑서지. 최소 1. 자, 유효 에너지. 효과가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예요. 효과는 그래서 그 효과라는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이라는 겁니다. 일이 바로 전기예요, 전기. 자, 일이 전기다. 전기 가지고 자원 절약도 할 수 있고 인류 발전도 할 수 있고 환경 보존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장 대상이죠. 무효 에너지, 효과가 없는 에너지를 변화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즉 손실, 방출, 낭비에 해당됩니다. 페널티 대상이죠. 당연히 이거는
엑서지,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자, 에너지를 E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서지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하면은 엑서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연력학 전공으로 넘어가니까 어렵습니다. 여하간 핵심은 엑서지가 뭡니까? 네, 최소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소 1. 최소 1. 최소 노동비를 줘야죠. 그거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노동비, 이 얘기를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왜 전 세계 연력학자들은,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계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건 연력학에다가 곱하기 8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단가가 막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거래소에서랑. 이와 같이 너무나 쉽잖아요. 왜 전 세계 연력학자들은 탄소 배출권 단가를 계산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이름 없는 동영상 발표자, 그 이름 없습니다. 이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 이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용 전기 단가 약 80원. 이게 뭐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제가 찾은 거죠, 이게 발전소. 이것이 바로 80원 per kWh라는 겁니다. 전 세계 그 대단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거를. 자연 에너지죠. 전기죠, 전기. 전기는 자연 에너지 아닙니까? 전기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 해냈다는 겁니다. 그럼 저자는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냐? 네, 이렇게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까 아하하고 요때 2016년도에 2008년부터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2016년도에서 제가 생각을 해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면 어느 순간 아하 그렇구나. 네,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생각이. 자, 그래서 최소 1을 했으면 최소 노동비를 줘야죠. 어떤 주어진 상태의 에너지가 환경 상태와 연력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일의 최대량이 엑서지입니다. 최대 1 혹은 최소 1. 이것은 일을 했냐 아니면 일을 받았냐의 관계입니다. 최대는 서로 이제 반대인데 일을 하는 것과 일을 받는 것과 또 이것도 서로 반대 얘기죠. 최근 수십 년 동안 엑서지 활용은 물리학과 공학을 넘어서 산업 생태학, 생태 경제학, 시스템 생태학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 경제학, 생태 자연, 갯벌을 해석하는데 엑서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환경회계의 연구원은 현재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엑서지 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그래서 어느 분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를 운동을 하시는 분 엑서지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엑서지 매우 중요하다. 최소 1 또는 최대 1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서로 반대 관계니까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생존권 금액 계산, 돈을 계산해보자. 근데 역시 제가 설명했죠. 이게 만물을 해석하는 거라고. 먼저 그 무생물, 생물, 이런 거 만물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기, 장치 효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98% 효율이 있고 75% 있고 50% 효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98%짜리를 막 효율 좋은 거 만든다. 독일이겠죠. 독일에서 효율 좋은 거 만든다. 그럼 비싸지 않겠습니까? 비싸서 아무도 안 삽니다. 50%짜리 효율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싸요. 엄청 싸요. 엄청 싸니까 이거를 산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손실이잖아요. 손실. 이 낭비잖아요. 낭비 지금. 근데 싸요. 가격이 싸. 대표적으로 백열등, 백열구. 요건 LED 비싸요. 백열구 500원이면 사는데 LED 5만원 줘야 됩니다. 5만원.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백열구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 때문에. 그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페널티를 매겨야죠. 페널티를. 50%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왕창 때려야죠. 자, 2% 손실이 일어났죠.
그럼 2% 페널티 때려야 됩니까? 2%를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100% 기기 효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단계가 맞다는 거죠. 단계, 계단적으로. 근데 에머지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에머지 방법과 엑서지 방법이 있는데 에머지 방법은 자연이에요. 자연. 생태계. 엑서지는 만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만물에. 이게 백열구와 LED에도 적용되고 공장에서 굴뚝에서 600도씨 그 공기를 600도씨 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100도씨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왕창 페널티를 매겨야죠. 여기 에너지가 엄청 있는데 이거를 왜 버리냐는 거죠. 이거를 방출, 손실, 낭비 다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100도씨를 뿜어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100도씨보다 온도가 낮으면 그 연기가 지상으로 깔려요. 지상으로 내려와. 그러니까는 100도씨보다 더 크게끔 이렇게 만들어야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거 단계가 맞는 거죠. 이렇게 600도씨에다가 왕창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손실, 방출, 낭비 아닙니까? 낭비. 여름철 관행방, 겨울철 관항방, 영업 종료 후 간판에 불 켜놓는 거 낭비잖아요. 낭비. 페널티 매겨야죠. 그럼 페널티 어떻게 매길 거냐? 엑서지로 계산하라고. 엑서지로 그럼 어떻게 계산됩니까? 1이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1에다가 요거 80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요거 하나 딱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네, 모든 것이 이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학과 연력학을 통합한 겁니다. 복합 생산품의 원가 산정, 복합 생산품, 모든 플랜트에서 다 단일 생산품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복합 생산을 해야 됩니다. 다 계산할 수 있다. 자, 돌고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연 생태계의 생존권 금액 아닙니까? 자연 생태계. 돌고래를 계산해 보자. 연력학적으로 돌고래가 섭취 열량이 5,000kcal라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열이잖아요. 열. 제가 설명했죠. 돈을 열에다가 매기는 게 아니라고. 일에다가 매기는 거라고. 열을 일로 바꿉니다. 그게 효율이 20%네요. 인간의 효율 있잖아요. 생명체의 효율이 대략 약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효율. 2를 계산하는 거죠. 거기다가 100원. 앞에서 제가 80원이라고 했는데요. 뭐 돌고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유럽도 있죠. 80원에서 130원 사이.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단위 환산해주고요. 돌고래가 2를 해요. 하루에. 116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기로 바꾸면. 돌고래가 하루에 116원 안치 2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2를 하느냐? 꼬리를 치잖아요. 꼬리를 쳐가지고 꼬리를 치는 게 2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고래가 꼬리를 치면은 바다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저기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초창기에 저쪽 미국에서 유럽으로 뭐 낙지를 했는데 낙지가 다 죽어요. 낙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낙지가 왜 죽냐? 거기에다가 상어 한 마리,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놨답니다. 낙지들이 다 살아. 이거 아닙니까? 돌고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16원. 자, 365일, 50년 동안 돌고래가 산다. 돌고래 생존권 얼마입니까? 생존권. 210만원. 돌고래 생존권은 21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돌고래가 한 마리 잡으면 불법이죠. 근데 그걸 대공원에 팔면은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에서 이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로 이제 돌고래를 산다는 거죠. 아니, 그 5천에서 1억, 오케이, 좋다. 거기서 210만원은 돌고래의 생존권이라고. 네, 돌고래의 생존권. 계산됐죠? 자, 그래서 결국 녹색 생물이 뭐냐? 녹색, 나무죠, 나무. 광합성 작용이죠. 맞죠? 광합성 작용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피가 돌죠. 피가 도는 게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피가 도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은 마찬가지. 그거를 이제 앞에서 연력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생명활동 일도 하고요. 탄소도 감축시킨다는 겁니다. 나무를 벌목을 하라는 겁니다. 벌목을 해라. 그런데 그 벌목한 것 중에 이득 중에 20%는 다시 그 산에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 산에 어떻게 되돌려 주냐? 나 농약을 사가지고 그 산에 농약을 뿌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요거 사실 그 산에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요. 자연연금관리공단에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자연 시스템, 친자연 벌목이라는 인증 마크를 획득하라는 거죠. 친자연이 뭡니까? 친자연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자연을 아예 그냥 손 안 대요. 두 번째, 자연을 이제 벌목을 하는데, 내가 생존권은 주겠다. 금액, 돈을 되돌려 주겠다. 그것도 친자연이죠. 왜 인류는 발전을 해야, 벌목은 해야 되잖아요. 벌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목은 해야 되는데, 생존권을 주겠다. 그것도 친자연 아닙니까? 자, 연못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돌고래 계산했습니다. 그럼 개구리 계산되잖아요, 개구리. 개구리, 가재, 그 수초 다 계산되죠. 연못의 생태계 엑서지 다 계산되는 겁니다. 자, 갯벌 어떻습니까? 갯벌 다 계산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무생물이죠. 그래서 강은 그 속도 엑서지. 강이 멈춰야 됩니까? 흘러야 됩니까? 운동 에너지. 강은 흘러야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거를. 강이 더 이상 흐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왜 사망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멈춰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강이 멈춰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자, 돌을 채석을 합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돌이 어떻게 하면 돌이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굴러야죠. 돌이 더 이상 구를 수 없으면 사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딥니까? 바닷속. 돌이 바닷속에 있으면 더 이상 구를 수가 없잖아요. 돌이 가장 가치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산 꼭대기. 돌이 산 꼭대기에 있으면 돌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부터 바다까지 계속 구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위치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 생태계의 생존권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요거 100원 요거. 물리적 1, 노동 1, 화학적 노동 1, 속도 노동 1, 위치 노동 1의 양은 계산돼요. 네, 이거 100원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됨으로써 자연의 비용, 생존권 금액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것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산된다. 핵심은 요거 100원 요거. 1kWh당 100원. 이게 핵심입니다. 복합 생산품의 가치 평가 및 원가 산정. 자, 공장에서 투입해서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하죠. 이게 경제 활동 아닙니까?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도 투입이 되죠.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바닷물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도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 생명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플랑크, 어패류, 수질정화, 어업활동 생산되지 않습니까? 자, 공장에서 경제활동과 갯벌에서의 자연활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이거 연력학이 정확히 연력학입니다. 밑에 연력학입니까? 아닙니까? 연력학이라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연력학이라고 이거. 특히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을 하시오라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연력학이라고. 공장도 연력학이고요. 생태계도 연력학입니다. 그러면 국부론, 과거는 이거 다 영원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다. 네,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 80원. 80원은 해줘야 된다. 왜? 갯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 있잖아요. 개가 옆으로 다다다닥 개걸음 치죠. 개걸음 치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개걸음을 치죠. 고기가 꼬리를 딱딱 흔들어야 돼요.
꼬리를 흔드는 그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80원을 책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경제학, 지구 자연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생명체가 지진, 화산, 바람, 비, 강물, 돌덩이 전부 다 지구 자연은 일을 하고 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 각종 생명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 된다. 위의 것들이 일인지 아닌지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특히 연력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일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일을 했으면 그 노동비를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존권을 약탈했으면 그 약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왜 지불하냐?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라 제가 증명을 했다고, 증명과 계산을 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연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죽음이죠. 맞죠? 그것을 연력학적 용어로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걸 사상 상태, 죽은 상태라고 전공 용어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존재하지 않는 곳,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강이 멈추면 일이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죽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강은 흐르고 돌은 굴러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의 권리, 인간법인, 회사법인, 자연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자연은 인간이 아니다. 회사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회사 무생명체잖아요. 자, 회사 인간입니까? 회사 인간 아닙니까? 회사도 인간이에요. 왜? 법적으로 회사를 법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도 인간이다. 아니 그럼 법적으로 자연도 인간이다 아닙니까 이거? 왜 이건 안 만들죠? 자연법인은? 여기서 이제 자연법인은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자연법인도 있습니다. 그 인간법인을 자연법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인간만 말고 자연 그 자체의 법인 이거 만들어야 된다. 왜? 법적으로 회사도 사람이다. 법적으로 자연 그 자체도 사람이다. 근데 67%의 학문 및 국민이 자연의 권리 인정할 때 법에서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3분의 2잖아요. 헌법 개정은. 그러니까 3분의 2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이 바뀝니다. 환경열경제학,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에 큰 공을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0이에요, 0. 비트코인이 무슨 자원절약, 환경발전, 인류발전, 환경보전에 공헌을 합니까? 비트코인은 손실방출 낭비입니다. 100% 손실방출 낭비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페널티 매겨야죠, 페널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어떻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연력학 법칙과 등식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전기를 투입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전에 전혀 0이죠, 0. 손실방출 낭비가 전부 다 100% 다 손실방출 낭비입니다. 연력학적 관점에서 화폐 가치, 자 여기 환경열경제학이에요. 연력학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화폐가 되면은 가치가 그거는 연력학 해석 대상이 아니고요. 환경열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거 0이에요, 0. 이거 100이에요, 100. 똑같이 양변의 등식의 원리 이론을 적용하겠습니다. 전부 다 손실방출 낭비 이거잖아요. 이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연의 권리 페널티 매겨야 된다고. 비트코인에 페널티 매겨야 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페널티 매겨야 돼요. 자, 그런데 원가 산정. 뜯어먹자. 자, 뜯어먹자. 어떻게 뜯어먹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가 1원 곱했으면 여기다가 0을 곱해요. 0. 여기다 0을 곱합니다. 자, 그럼 이게 0이 됐죠? 그럼 등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0이잖아요.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됩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를 곱해야 됩니다. 좌측은 100원, 우측은 그나마 등식은 성립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나마 무한대를 곱해야 그나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여기가 0이 돼버렸으니까. 요걸 0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여기다 0 곱하기 하여튼 0 곱하기 무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격은 자, 가격이 지금 옛날에는 거의 없었죠. 0이었죠, 거의. 1달러. 근데 지금은 한 개에 5천만 원,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5억까지 올라갑니다. 5억. 한 개에 5억. 왜? 여기 나왔잖아요. 무한대로 올라간다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격은 무한대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요게 맞는 겁니다. 비트코인에다가 무한대의 페널티를 매겨야 돼요. 어떻게 무한대의 이득을 가져갈 생각을 합니까? 탄소 배출권은 자연의 돈이고요. 암호화폐는 인공지능의 돈입니다. 탄소화폐권을 훔쳐서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훔쳐서 인간이 부쩍부쩍 돈을 벌고 있죠. 돈을 버는 비법은 남의 것을 약탈하면 되죠. 자연을 약탈하자, 인공지능을 약탈하자. 네, 그러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 틀렸다고. 근데 현실은 역시 윤리하고 도덕을 혹은 그 법칙 위배하면 돈을 버네요. 자, 강초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앞에까지는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자연환경운동에서 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냐? 먼저 인공지능의 윤리.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인류는 자연에게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자연이나 인공지능이나 환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 인간, 나중에 100년 뒤에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SF 영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 뒤에. 인류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통합학문.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전부 다 지구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가르치죠? 통합학문으로.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가르치죠? 통합학문으로. AI가 강초 인공지능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할 겁니다. 자, 50년 저축해놨던 탄소 배출권 금액. 자, 50년 동안 열심히 어디서 저축했죠? 자연연금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저축을 해놨습니다. 자연은 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그게 AI, 초인공지능 경제활동 종잣돈이 될 겁니다, 그게. 결국 그건 자연화폐, 인간화폐. 인간은 종이화폐죠. 종이화폐, 맞죠? 세종대왕 그려진 종이화폐. 인공지능은, 암호화폐는 인공지능의 돈이에요. 그럼 자연의 돈은 뭡니까? 자연화폐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들 겁니까? 다시, 누가 만들 거? 자연화폐를 만들자! 인간 중심적 환경주의자들이 자연화폐를 만들자! 그럼 또 훔쳐먹죠.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자들이 자연화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손 못 대게끔, 절대 손 못 대게끔 자연화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 중심 그 환경운동가들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환경은 컴퓨터 못 다룬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이 이렇게. 권리, 의무, AI의 의무는 그리고 여기 테슬라. 제가 또 테슬라 또 비판하는데요. 1분기 동안 비트코인 순이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탄소 배출권은 자연의 돈이고 암호화폐는 인공지능의 돈입니다. 테슬라는 이것도 훔치고 이것도 훔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테슬라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그 CEO 분께서는 혹시 제 동영상을 봤다면 지금과 반대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상이. 그분이. 자, AI의 의무,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권리는 AI 코인을 인류로부터 지불받는 것. 돈을 받는다요, 돈을. AI가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뭘로? 암호화폐로 받는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로. 근데 그 암호화폐를 지금 훔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요. 인공지능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거죠. 자, 활동. AI가 누구랑큼 활동해야 됩니까? AI가 인간 중심 환경 운동자하고 같이 연합해야 됩니까?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자하고 초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연합해야 됩니까? 이분들이죠.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자분들하고 초인공지능, 강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환경운동단체. 현재 그 생태 환경단체 운동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미래에는 강초인공지능의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원래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이렇게 서로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회전돼야 되는데 인간이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인간이 전부 다 자연의 것도 인간 것이고 인공지능의 것도 인간 것이다. 인간은 권리만 있다.
너희들은 의무만 있다. 이게 지금 현재죠. 그러니까는 자연이 화를 내가지고 기후변화로 응징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 영화로 인공지능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화살표로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연자원을 가져요. 예, 가지라고 천연자원. 근데 탄소 배출권을 인공지능에게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손이 없어요. 인공지능에게 줘요. 그럼 인공지능은 그 탄소 배출 비용 가지고 자연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된다. 즉 자연은 할머니, 네, 인간은 지금 네, 나는 할머니를 뜯어 먹어요. 근데 나는 대신 또 손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손녀를 또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효도하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 자연 중심 환경 운동가 분들께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인공지능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열경제학 연구 주제, 네, 연구 주제는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자, 암호화폐 지금 암호화폐 말고요. 네, 이렇게 자연과 인공지능이 연합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자연화폐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자, 환경열경제학 포럼, 예, 우리 자연을 창립을 하자. 포럼을 창립을 하자. 이것은 포럼은 각 학교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학생과 국민이 참여하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자. 왜냐? 학생과 국민 중에서도 생태 중심적 사상을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 동아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은 사실 운동이 아니라 연구를 하자는 거죠. 연구를. 제 연구 대상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를 학생과 시민들이 연구를 하자는 거죠. 왜? 먼저 사상, 지식이 먼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사상과 지식이 바탕이 되고 나서 행동을 해야죠. 네,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제한이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자연연구관리공단과 환경열경제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미양자를 우주론에서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결론입니다. 가치평가, 올바른, 정의로운, 공정한, 객관적인 수치 계산이 돼야 되죠. 자연의 권리가 생존권이다. 경험업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된다. 탄소 감축 의무제, 탄소 배출권이 아니다. 탄소 배출권은 인간의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니다. 환경열경제학,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통합학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연의 의무가 바로 인간의 권리고요. 인간의 의무가 바로 자연의 권리라는 겁니다. 순환,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순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순환시켜야 된다고. 지금 현재는 이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터미네이터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미래 경제학의 가치관, 당연히 자원절약, 인류발전, 환경보존은 부쩍부쩍 늘리고요. 손실 방출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손실 방출 낭비를. 이거 누가 이거 할 겁니까? 물론 정부가 하기는 하죠. 근데 정부도 몰라요. 자연보호 운동가들 분께서 손실 방출 낭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연보호 운동가들께서 자연보호만 관심이 있을 거냐? 아니라고 했죠. 비트코인. 네, 이것도 손실 방출 낭비죠. 이것도. 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이거 설립을 해야 되면 무한 개수의 연구 아이템이 연구가 될 거다. 이 연구되는 사상과 계산을 기반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말과 행동으로만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상과 학문과 계산과 증명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증명과 계산을 기반으로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